해질녘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노인 김상호 씨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상호 씨는 생전에 유언으로 자신의 곁에 평생 함께했던 반려견 복실이를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걔까지 같이 묻어야 하지? 상호 씨의 아들 진우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냥 평범한 개일 뿐이잖아. 가족들은 상호 씨의 유언을 이상하게 여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그저 노인의 괴상한 집착이라고 치부했지만 진우는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라 느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던 중 먼지 쌓인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복실이에게 그리고 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편지가 아버지와 개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나왔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상호 씨가 겪은 한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복실이가 그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복실이는 나의 빛이었다. 진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곧 아버지와 개의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편지 속 글씨는 흔들리던 젊은 손길로 적힌 듯 울퉁불퉁했고 세월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아버지 김상호가 젊은 시절 겪은 숨 막히는 순간으로 빠져들었다. 앵었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위험했던 날은 30년 전 겨울이었다. 당시 나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 도시에서 벗어나 작은 시골 마을 근처 산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는 아직 복실이가 없었다. 복실이는 우연히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 내 앞에 나타났다. 그날 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나의 발은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붙었고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그 외딴 산속에서 나는 숨이 가빠졌다. 이미 어둠은 깊었고 차가운 바람은 내 피부를 뚫고 들어왔다. 며칠째 음식도 물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내가 정신을 잃을 뻔한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털이 북슬북슬고 눈은 맑고 반짝였다. 그 개는 내 곁을 맴돌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누군가가 내 곁에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고 얼어붙은 손으로 개의 털을 만지며 위안을 받았다. 그 개가 바로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내게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구원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 개의 인도를 따라 눈길을 헤치며 움직였다. 복실이는 마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듯 길을 안내했다. 숨이 가쁘고 몸이 얼어붙어 쓰러질 듯한 순간마다 복실이는 내게 힘을 주었다. 우리는 몇 시간을 그렇게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아래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복실이는 내게 마지막 힘을 쥐어주며 문 앞까지 나를 이끌었다. 오두막 안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고 나는 그 불빛 아래서 가까스로 체온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날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눈보라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 이후 복실이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그 개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가 내 옆에 있을 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마지막 소원을 전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복실이가 내 곁에 있도록 해달라. 그는 내 삶의 일부였고 내 죽음 앞에서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편지를 읽는 너희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개가 아닌 생명을 구한 친구였다는 것을. 진우는 편지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동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한 복실이를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생명을 구한 은인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가 몰랐던 비밀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진실과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서랍을 다시 열어 편지 뒤쪽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다음 글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이 비밀을 감추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복실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그 사건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진우의 손끝에 닿은 글씨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날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너희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복실이와 함께 하고자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들며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졌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이 가족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편지 속 문장들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점점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산속에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단순한 자연의 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우연히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를 발견했고 나는 위험에 빠졌다. 내 생명을 구해준 것은 단순히 복실이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곁을 지켜준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복실이와 내가 맞닥뜨린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감추려 했던 어두운 비밀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절대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는 강력한 압박과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복실이는 용감했다. 그들은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복실이는 강력하게 짖으며 나를 보호했다. 그 순간 나는 복실이의 눈에서 단순한 개가 아닌 산과 죽음을 가르는 수호자의 불꽃을 보았다. 나는 가까스로 그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복실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 일은 나에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겼다. 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신 복실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내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복실이와 나를 둘러싼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진우야, 이 편지를 읽는 너에게 부탁한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진우는 몸을 떨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넘어 어두운 비밀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손길은 여전히 진우의 가족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복실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 앞마당에 앉아 있었다. 복실이는 진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있었다. 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복실이를 지켜내겠다. 다음 날 진우는 아버지가 일했던 마을의 오래된 직장 동료를 찾아 나섰다. 그 동료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의문의 사건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마을을 걷던 진우는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과 복실이를 향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이미 진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점점 더 깊은 음모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아버지의 과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의 어두운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복실이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진우는 강인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남긴 편지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지킬 것이다. 진우가 찾은 아버지의 오래된 직장 동료, 이름은 동호였다. 동호는 한때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지만 진우가 찾아갔을 때는 낯선 경계심으로 진우를 맞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진우 씨,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죠? 아버님에 관해서 뭔가 알고 싶다고? 동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아버지께서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더군요. 아버지와 복실이, 그리고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레 말했다. 동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일은 누구도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마을에는 불법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우연히 목격했죠. 복실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점점 변해갔어요. 진우는 동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불법 거래? 어떤 거래인가요? 동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다. 그건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간절히 비밀을 지키려 한 이유가 있었죠.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다. 그럼 제가 알아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군요. 제가 꼭 알아야 할 거라면 도와주세요. 동호는 한참 고민하다가 마침내 진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버지께서 남긴 다른 물건들입니다. 여기 안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진우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복실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아버지의 얼굴은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한 진우는 점점 아버지의 고통과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기록하며 그 속에 자신과 복실이가 얽혀 있음을 적어두었다. 그러나 일기장 한가운데에는 미스터리한 낙서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우려 했던 흔적 같았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창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돌았다. 누구지? 왜 날 쫓아오는 거야? 진우는 급히 문을 잠그고 다시 일기장에 집중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와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야. 아버지는 뭔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 진우는 복실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침입하려 하는 듯했다. 진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복실아, 우리 싸워야 해. 이 진실을 지키려면 우리 둘 다 살아남아야 해. 복실이는 짖으며 진우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긴박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진우와 복실이는 집안에서 서로를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 마을의 어두운 비밀이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날 순 없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해. 복실이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어. 진우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우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 결심을 굳힌 그날부터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사진 속에 담긴 비밀을 밝히려면 직접 마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복실이도 진우의 결심을 감지한 듯 더욱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는 작은 몸집이지만 무언가 강한 결심과 용기를 가진 존재였다. 진우는 먼저 동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했다. 동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씨, 그 조직은 마을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알아내야 합니다. 복실이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견딜 수 있어요. 동호는 한숨을 쉬며 비밀스러운 장소 한 곳을 알려주었다. 여기서부터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곳입니다. 진우와 복실이는 동호가 알려준 숲길을 따라 걸었다. 숲은 어두웠고 바람은 싸늘하게 불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이상한 윙윙거림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복실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우가 속삭였다. 복실이는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숲속 깊은 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진우도 뒤따라갔다. 조금 더 들어가자 오래된 창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은 녹슬었고 주변은 버려진 듯 적막했다. 하지만 창고 문 앞에는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왔어. 진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중앙에는 낡은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과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중에는 마을 지도와 함께 표시된 몇 군데 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한 장에는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듯한 조직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조직이야. 진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순간 창고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우는 급히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마을에서 보기 드문 검은 옷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진우가 숨겨둔 복실이가 갑자기 크게 짖으며 경고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지만 결국 창고 앞을 떠났다. 진우는 복실이를 안아들며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이 모든 비밀을 밝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 그날 저녁 진우는 동호에게 발견한 내용을 모두 알렸다. 동호는 얼굴이 참백해지며 말했다. 진우 씨,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을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우 씨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며칠 후 진우는 마을 주민들 중 한 명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철수라고 소개하며 진우에게 비밀스러운 정보를 건넸다. 진우 씨, 당신 아버지가 그 조직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조직 안에 배신자가 숨어 있고 당신 아버지가 그 배신자를 찾으려다 위험에 처한 겁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배신자라니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당신과 복실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우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위험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복실이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복실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진우는 다시 한번 몸을 긴장시키며 앞으로 다가올 위협을 준비했다. 진우는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복실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마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동호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이곳이 조직의 비밀 회합 장소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달빛은 희미하게 숲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복실이는 계속해서 주위를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복실아, 조금만 더 참자. 꼭 증거를 찾아야 해. 진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이미 오래전에 녹슬어 반쯤 열려 있었다.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가볍게 문을 밀었다. 내부는 캄캄했지만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진우는 복실이와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공장 안쪽에서는 몇 명의 남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려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 거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리해라.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배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우리 조직의 최대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답했다. 진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배신자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이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진우가 숨은 곳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복실이는 즉시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남자들은 급히 무기들을 들었다. 누군가 있다. 수색해라. 외침과 함께 혼란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복실이를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검은 그림자처럼 그를 쫓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멈출 수 없어. 반드시 빠져나가야 해. 밖으로 나온 진우는 숨이 차오르지만 복실이와 함께 달리며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숲은 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진우는 가까스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조직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작성한 것으로 조직과의 첫 만남과 그때 겪은 배신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진우야, 너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를 지켜준 복실이와 너의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꼭 쥐었다. 아버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창문 밖에서 진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몸을 떨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편지 속에는 조직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때 겪은 배신과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왜 평생 그 비밀을 감추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마지막 부탁으로 복실이를 곁에 두길 원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복실이와 함께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서역을 찾기로 결심했다. 서역은 아버지와 젊은 시절 함께 일하며 조직과 맞서 싸웠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복실아, 이번엔 우리가 해야 해.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밝혀야 해. 진우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우는 오래된 주소록과 아버지의 기록들을 뒤져가며 서역의 행방을 추적했다. 결국 그는 시골 외곽의 작은 마을에 서역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다음 날 진우는 복실이와 함께 먼 길을 떠났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가던 중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서역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오래된 아픔이 서려 있었다.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문을 열고 진우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내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적을 만들었지. 그중 가장 큰 적이 바로 조직이었어. 서역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진우는 아버지의 과거가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조직에 맞서 싸우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 조직 안에도 배신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진우가 물었다. 서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그 배신자가 아버지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지. 그 배신자가 바로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어.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자신이 믿었던 주변 사람들 중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배신자가 지금도 자신과 가족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때 집 밖에서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집을 급습한 것이다. 서역과 진우는 재빨리 복실이를 데리고 숨을 곳을 찾았다. 이들은 배신자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서역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배신자를 반드시 밝혀내겠어. 복실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갈수록 진우와 서역은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밖에서는 누군가 계속해서 집을 지키고 있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진우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밤은 깊었지만 서역의 집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복실이를 꼭 안고 창밖을 살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한 긴장 상태였다. 진우야, 밖에 누가 와 있어. 조심해. 진혁이. 진우는 한 손으로 복실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듬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배신자를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아. 이제는 우리 차례야. 그때 갑자기 창문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진우와 서역은 재빨리 불빛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몸을 숨겼다. 몇 초 후 누군가 집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역 씨, 저요. 진우 씨가 연락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진우는 마음을 놓았다. 누구야? 조용히 물었다. 서역이 살짝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옛 동료 중 하나야. 이름은 강태. 문이 열리고 강태가 들어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 배신자가 우리를 쫓고 있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물었다. 배신자는 누구야? 왜 우리를 노리는 거야? 강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배신자는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야. 바로 내 아버지와 나, 서역 씨를 배신한 자, 그리고 지금도 권력과 돈을 위해 우리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진우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아버지의 죽음도? 강태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 배신자의 진짜 목적은 아직 알 수 없어. 서역이 긴장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거야. 진우는 결심했다.
복실이와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배신자를 찾아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버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편지와 문서, 사진들을 살피며 중요한 단서들을 모았다. 그러던 중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다. 저 사람이 배신자인가?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서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바로 박진호라는 인물이다. 그는 조직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지만 권력을 위해 우리를 배신했다. 강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아버지를 배신한 뒤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고 지금도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 진우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그를 멈춰야 해. 아버지처럼 희생되지 않도록. 다음 날 진우와 서역, 강태는 박진호의 흔적을 따라 도시의 어두운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인물들과 마주쳤고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도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생존 싸움이다. 강태가 엄숙히 말했다.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다. 복실아,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렸어.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한편 박진우는 어둠 속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시간은 진우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복실이와 함께 그리고 새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닥칠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다. 진우, 서역, 강태는 박진호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며 그의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했다.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과 폐허가 된 공장지대까지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박진호의 핵심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저 사람들이 바로 박진호의 오른팔들이다. 강태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 서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경계했다. 함부로 움직이면 바로 들킬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 진우는 복실이를 꼭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해. 그들은 박진호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와 경비들을 피해가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순간 정체를 숨기던 경비 한 명이 갑자기 진우의 옆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 저기, 걔랑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니야? 경비가 무전기로 알렸다. 순간 주변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도망쳐! 서역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박진호 측은 진우 일행을 포위하고 있었다. 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둘러싸며 대치가 시작됐다. 진우 씨, 포기해. 이 싸움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박진호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냉소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빈 당신을 반드시 멈추겠다. 진우가 단호하게 맞섰다. 서로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교차했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크게 짖으며 경비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경비들이 순간 혼란에 빠졌다. 복실이! 진우가 놀라며 소리쳤다. 그 틈을 타 강태와 서역이 반격에 나섰다. 치열한 몸싸움 속에서 서역은 부상을 입었지만 진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다. 박진호의 부하들이 점점 우세를 점했고 진우와 동료들은 점차 몰렸다. 그때 한쪽에서 갑작스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폭탄을 던진 것이다. 도망쳐! 강태가 소리쳤다. 폭발로 혼란이 커진 틈을 타 진우는 서역과 함께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실이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복실이! 진우가 절박하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순간 박진호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복실이는 내 손에 있어. 너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마. 진우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는 복실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계획을 바꿔야 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복실이를 구하는 싸움이다. 서역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다. 진우야, 네가 옳다. 가족은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강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고했다.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한다. 박진호는 더 위험한 상대야. 진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복실이를 구하고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진우와 서역은 깊은 숲속에 숨겨진 박진호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신식 감시 장비와 경비들로 가득했다.
진우는 복실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복실아, 곧 데리러 갈게. 진우가 조용히 속삭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복실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서혁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우린 이번에 확실하게 박진호를 끝내야 해. 이 비밀 아지트에 숨겨진 게 분명 있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곧 박진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젠 끝이다. 박진호는 냉담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네가 찾는 진실?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 테다. 진우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복실이를 구할 거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어. 박진호가 비웃었다. 대가라. 그럼 들어봐라.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는 내 아버지와 나, 그리고 한때 우리 가족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다. 진우는 조심스레 편지를 받았다. 서역과 강태도 긴장하며 지켜봤다. 편지를 펼치자마자 진우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박진호가 그 사건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무고하게 누명을 썼다. 그리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 평생 싸웠다. 진우는 눈물이 맺힌 채 속삭였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진우가 박진호를 노려보며 물었다. 박진호는 냉혹하게 말했다. 그 당시 나는 너희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더 큰 세력이 우리 모두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박진호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복실이는 왜? 진우가 질문했다. 박진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복실이는 그 모든 사건의 증인이자 너희 가족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다. 그래서 널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 했지만 네가 너무 집착해 결국 이곳까지 왔다.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닫히고 강력한 잠금금 장치가 내려졌다. 우리 시간은 끝났다. 박진호가 말했다. 서역과 강태가 주변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진우는 다시 한번 결연히 복실이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명예를 되새겼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진실을 밝히고 복실이를 구할 거야. 반드시. 장고와는 긴장감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찼다. 진우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